여기 안전하거든요. 이 안에서는 좀 응석도 부리고 또 어리광도 좀 부리고 또 울어도 괜찮습니다. 서클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 모두 동등한 그런 존엄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말하는 사람은 이거를 내 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다시 내 귀로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환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들어주는 또 우리들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나의 모습이 있구나 이러면서 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좀 꺼내보는 네,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좋아요. 너무 인기 많고 너무 매력적인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사람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이 강박적 순환, 네, 리피티션 컴펄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인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나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나 그것이 반복되면서 같은 문제를 계속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퐁당이 님이 나는 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겪을까? 의뢰 연애에서 벗어나는 방법 있긴 있어요. 누가 주체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주체여야 돼요. 근데 우리 퐁당이님은 네. 이제 일이 있는데도 이제 사귀는 남자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 만나. 그러면 취소하고 만나러 가시죠. 네. 퐁당이 씨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마음에 맞추는 거거든요. 남자친구가 주체가 돼서 연락이 올 때 막 달려나가고 싶은 이 걸음을 딱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죠. 나는 정말 오늘 나가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오늘 정말 만나고 싶은가? 이거는 나만 아는 이기적인 거라든가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배려심 이런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언제나 나는 어떤 마음이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거를 늘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야, 이거 되게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약간의 규칙을 스스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중에는 안 만난다. 주말에만 만난다. 초반에, 연애 네, 초반에는. 네, 예. 초반에는 약속된 예정된 날짜를 연애 초반에는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 저희 딸이 비연애주의라면 저는 좀 찬성할 것 같아요. 일단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사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사랑을 더 많이 할수록 좀 힘들어서 그냥 그런 걸 안 겪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다른 성취나 다른 거를 추구하기를 원하지 굳이 막 너무 힘든 사랑의 감정 싸움을 하고 어떻게 될지도 또 결론도 잘 모르는데 연애했을 때, 결혼했을 때, 아기 낳았을 때 다 한 번씩 성장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 앞전에 연애하지 않았던 내가 그렇게 미성숙하고 다른 사람이었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내가 초이스하기 나름이지 굳이 꼭 연애를 해야 되고 더 성숙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게 하나의 초이스인 것 같아요. 그냥 같은 동성애, 형으로서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이 그런 학교 때 그런 괴롭힘을 당하던 어떤 약자였다를 고백하는 건 저는 그냥 같은 남자가 봤을 땐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우리 쓸쓸이님이 이미 그 과정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쓸쓸이님이 완벽한 사람 이꼬르 강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저도 경험을 해서 저도 뭔가 이렇게 더 완벽하게 해주고 뭐 이러면서 그런 걸 떠나서 저 사람이 좋은지 난 그냥 저 사람이 있을 때 즐거운지를 보고 관계를 계속 맺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진짜 날려버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람은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쓸쓸이님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마음에 좀 그 상처들이 좀 크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정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MZ들이 표현하는 감정을 꼰대들은
불평이라고 느끼면서 이게 눈꼴 사나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게 선뜻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사실은 하기 싫은데요 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곳이니까 일을 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입장이 다르고 또 세상이 변하는 만큼 약간 변해 가야 해요, 사실은.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젊은 세대인 MZ들도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내 감정 표현, 네, 좋아요. 다만 감정 표현도 다듬어야 돼요. 회사는 업무를 하기 위해 모인 곳이지 어떤 사적인 관계에서 막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모인 곳은 아니거든요. 업무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끼리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일을 잘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면들이 있다고 봐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요. 자야 돼, 나 자야 돼. 나 자야 되는데 나 자야 돼. 계속 그러세요. 그래서 난줄. 나 자야 돼. 나 아직 안 자고 나 자야 돼.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잠이 안 올 때는 너무 자려고 애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불을 끄고 눈을 감고 있으면 잠을 잔 거와 90% 동일해요. 그래요? 제 정신이 있는데도? 네, 그냥 눈을 감고 등을 대고 누워 있으면 안 자도 네, 잠잔 거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생각은 나도 막 생각은 나더라도 네. 뭐 하지 말고 그냥 눈을 감고 쉰다. 가족은 또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말을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 맞아. 알 거라고 생각해요. 말은 안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심을 말하는 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거울 보고 연습하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저도 옛날에 시계를 차지 않으면 춤이 너무 안 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심지어 되게 길었는데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막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고민을 토로했을 때 다들 해주셨던 말이 아니 이게 무슨 범죄도 아니고 그 시계 하나 차는 게 뭐가 어때서 그 시계 하나만으로 너가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이 온다면 차면 되지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말이 좀 많이 힘이 됐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지금 안 깨도 된다라는 쪽에 저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 징크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건 좀 문제가 되죠. 그걸 챙기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는 그렇지 않은 전제 하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네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의미로 제가 안 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면 우리 빨강이님은 사실 이제 빨간 걸 다 입고 했을 때 네. 굉장히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본인이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았던 거예요. 맞아. 제가 이거를 들고 하면 글이 잘 써지거든요. 네. 그럼 볼펜이 글을 쓴 겁니까? 오은영이 쓴 겁니까? 네. 본인이 열심히 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의 그 공을 왜 빨강이한테 줘요? 그 공은 본인 건데. 빨강이님의 어떤 결과가 좋은 거는 빨강님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한 거지 빨강색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고요. 또 반대로 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내가 오늘 빨강을 안 입어서 내가 오늘 결과가 좋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하신 본인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한탕희 님이 본인의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의 대부분을 주식에만 쏟고 있다라는 거죠. 갖고 있는 돈을 주식에 올인한다기보다는 우리 한탕희 님의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과 많은 것들을 올인하지 않나. 이건 조금 걱정이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들이 있거든요. 인간의 삶에서는. 그걸 못 보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쉽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 돈이 많아도요. 무형의 가치를 돈 주고 못 사요. 정말 그래요. 맞아요.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없으면 그냥 척박하죠. 삶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돈은 버는 게 맞아요. 다만 미래에 생길 추상적인 행복보다는 현재 경험하는 또 현재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순간이에요. 진짜.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요. 아이의 외모, 체중, 키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요. 절대로 언급을 하지 마십시오. 야, 너 너무 뚱뚱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날씬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내지는 내가 살이 더 찌면 나는 그러면 가치가 없나? 이런 생각을 어리기 때문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어떤 칭찬을 해줘야 되냐면 키, 외모, 체중 이런 게 아니라 성실함, 또 뭔가 열심히 했을 때 그 열심히 하는 열정과 노력, 그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그 따뜻한 마음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줘야지 그 외적인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까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14년 날짜도 기억이 나네요. 4월 11일 날 강연을 하는데 계단에서 엎어졌어요. 그리고 크게 다쳤어요. 크게. 발목이 이렇게 접질리니까 이건 이제 90도로 딱 고정시켜주는 그렇게 한 달 정도 그 캐스트를 했어요. 근데 샤워를 하면 우리 남편이 다 풀어서 샤워를 다 시켜서 다 닦아서 로션을 다 발라서 다시 다 묶어주는 거를 아침 저녁으로 한 달 동안 해줬어요. 매일. 나중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진심을 다하는구나. 눈물이 너무 고마워. 지금 예신님이 느끼는 이 나의 사랑하는 이제 남편에게 매력적인 여자로서 설레이는 여자가 되고 싶다. 좋아요, 그것도. 그러나 가장 아플 때 그리고 가장 힘든 모습을 봐도 언제나 그 모습에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뭐 대표하고 있고 뭐 정책 실장 같은 거 하고 있고 창업 뭐 알다시피 저 옷 장사 뭐 먹는 거 장사. 처음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를 어디 나가면 너무 신뢰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저희 경차 타고 다니면서 무슨 제 무슨 사무실이 무슨 우체국에 사무실이 있어? 창피한. 뭐 나이 좀 더 생기면 어떡하려나 똑같이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니까. 맞아. 그리고 본인들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잖아요. 내 측근들이. 네. 그래서 그때 어느 순간 가장 내 측근과 나를 위한 사람한테 걱정을 주는 것도 되게 내가 한번 태어나서 좀 폼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딱 먹고 저는 목표를 그렇게 바꿨어요. 집 하나, 그게 어디가 됐던.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내면 뭐 빚내서 이렇게 리스나 할부가 아니라 내 차. 그 정도는 내가 증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신용에 포함되는 것 같아. 누군가 나를 이렇게 걱정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내실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걸로 어떻게 증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내 비전은 탄탄하지만 당장 그런 거는 되게 좀 아직은 좀 폼이 안 나는 것 같아. 물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걸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증명하고 해도 그때는 뭐 내가 뭐 돈을 얼마 쓰든 뭐 어떻게 하든 그 누구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오히려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멋있어요. 옛날엔 똑같은 걸 하면 너 어떻게 되려 그래? 너 뭐 하려 그래? 너 미래가 너 부모님 앞으면 보여줘야죠. 증명해야지. 부럽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자식을 잘 키운다는 그 잘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가르치고자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빨리 가르치려고 해요. 네,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교육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티칭이 중요했어요. 티칭. 누군가가 뭘 가르치면 그거를 배우는 거,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티칭. 그다음에 지금 필요한 거는 thinking이에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해서 찾아가고 나한테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thinking, think, 생각하는 거. 이 생각하는 것을 좀 더 크고 깊게 하는 거. 이걸 도와줘야 되거든요. 어릴 때 이렇게
따님도 그렇지만 뭘 가르치면 잘 배우거든요. 맞아요. 깜짝깜짝 놀래게. 가인 씨도 그렇죠. 애들 막 아이나 어른이나요. 공부를 재밌어 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한두 명. 근데 애들이 왜 재밌어 하냐면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단어 스펠링 하면 막 이러면 애가 막 우리 엄마가 행복해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자기도 막 엄마가 좋아하니까 자기도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짠하다. 진짜 그렇구나. 맞아. 그럼 이제 엄마와 아이는 내지는 아빠와 아이는 공부로만 자꾸 상호작용을 해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 남는 거는 부모와 주고받았던 정서, 감정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바닥에 드러나냐면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공부로 칭찬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틀려. 문제들이 그러면 야 이거 고쳐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니 뭐 당연히 고쳐야죠. 근데 공부로만 상호작용을 한 아이들은 공부에서 자신감을 잃기 시작하면 다른 토양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지만 그 어떤 불편함을 흡수할 수 있는 다른 토양들이 흙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아파.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어릴 때 공부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고 고민하고 애쓰고 하는 과정은 딱 1 더하기 1은 2 이런 정답은 없지만 언제나 방향은 있어요. 아이를 사랑해주고 또 아이가 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면이 크도록. 그래서 이제 꼭 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기억하고 갈 거. 이게 뭐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완벽한 부모가 되는 거를 목표로 삼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완벽함을 기준으로 하면 버텨낼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가인 씨가 오늘 너무 녹화하는데 말을 많이 했어. 집에 갔더니 목이 아파. 근데 첫째가 오더니 엄마 동화 읽어주세요. 그래요. 이 동화를 읽어줬다가는 내일 완전히 목이 잠길 것 같아. 그럼 사실 오늘 하루의 최선은 이 선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오늘 편안하게 내가 해낼 수 있는 범주를 오늘 하루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아는 긴 과정이니까. 짧은 과정이 아니니까. 이 하나하나 이 상황을 너무 비장해하지 말고 그저 조금 편안하게 아이를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소통은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게 소통이죠. 그러면 소통하는 그 마음 안에는 좋은 마음도 있고 힘든 마음도 들어가야 돼요. 이걸 소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통과 해결을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자꾸 소통을 하라고 하는데 말해봤자 해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뭐 편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면인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소통하는 거는 그것 자체로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도 엄청난 큰 힘을 준단 말이에요. 진정성은 내가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한테 진정성을 갖고 있으면 된 거지. 그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진정성인 거예요. 그걸 왜 증명해요? 왜 증명하려고? 네,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나? 네, 본인이 진정성이 있었으면 끝까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된 거지.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네.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진정성을. 야, 근데 이것만이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정말. 아니 정말 듣고 싶었단 말이었어요. 왜냐면 혼자 그랬어요. 처음에는 너무 인정받고 싶으니까 너무 다른 길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진짜 틀린 걸까 봐 그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괜찮아 내가 날 인정하면 된 거야 이거면 된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말해줬던 사람이 정말 없어요. 네.